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6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그 종목을 공부할 때는, 그죠? 각각의 다 사연이 있다 그랬어요. 그 사연을 알고, 그죠?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연이 한 개보다는 두 개보다는 세 개 있으면 훨씬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 관점에서, 그죠? 최근에 어떤 동해 유전 테마도 계속 순환매가 돌아요. 순환매가 돌다가 우리가, 그죠? 한때 주력으로 삼았던 웨이버스가, 그죠? 의외로 이 시세도 주고, 근데 잘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미, 그죠? 뭐 어떤 한번 시세 내고, 뭐 이런 종목을 매도를 했는데, 얘를 갖다가, 그죠? 더 이상 추격은 하지 마라 그랬죠. 뭐 갖고 있으면 그 갖고 있는 소량으로 만족해야지 더 욕심내고 추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 말씀드렸고, 또 웨이버스 같은 애가 안 죽으면, 그죠? 시장은 결국은 그 비슷한 애를 또 찾아낸다. 그래 말씀을 드렸죠. 그게 테마다. 어쨌거나요, 대통령이 앞에 나와서 하겠다 하는데, 그죠? 그건 무시 못 하겠죠. 제가 보는 관점은요, 원유가 있냐, 없냐, 그거는 별개 문제예요. 그냥 시추할 때까지만 가면 돼요. 시추하는 그 과정까지만 가면 된다. 그 원유가 막 생산되고 그거는 거의 이후의 일이다. 그래서 그 시추를 하는 그 과정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대응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웨이버스, 그죠? 얘가 안 죽고 계속 살아나고 하면, 아니면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비슷한 종목으로 확산될 거다 했는데,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아지질. 그죠? 익숙하긴 한데 잘 모르죠. 근데 얘는 그 토목공사 중에서 그냥 지질금사. 한 번씩 어떤 지진, 우리나라에, 그죠? 지진 같은 거 나고 하면 한 번씩 얘가 들썩 할 때가 있어요. 보통 보면 얘 주력은 뭐 지질조사, 또 해저, 안반, 뭐 터널 뚫고 이런 쪽의 주력이에요. 뭐 국내 뭐 상장 기업에서는 국내 유일한 회사다. 이래 볼 수도 있고, 회사도 부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잘 알아요. 부산도 보면 부산 어떤 그 도심 한복판이, 부산을 쭉 보면 그 부산의 절반 정가운데를 경부선 철도가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지화한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맨날 그거 하는 거죠. 확정됐다 하는데도 진행은 안 하고, 뭐 이제는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동아지질이라는 이 회사는요, 굉장히 매력은 많아요. 근데 시장이 별로 뭐 좀 안 알아주죠. 그런데 이래 보면요, 진정한 석유 탐사를 한다 하면, 진짜 명함을 내밀면 웨이버스보다는 동아지질이 훨씬 가깝죠. 매력 있죠. 왜? 우리나라 최고니까. 이 동아지질이라는 이 회사는 결국 뭐냐면요, 땅에 관련된 최고의 기업이다. 그리고 보면 그 주력이 집안조사, 뭐 실험, 개척, 뭐 설계, 시공, 모든 걸 다 해요. 토탈 서비스 기업이다. 그러니까 뭐 땅에 관련된 거는 최고의 회사다. 업력이 엄청나죠. 동아지질 같은 경우는 1971년 3월에 회사가 설립됐어요. 그리고 2009년 6월에 상장되고, 이 회사를 그 유심히 원래는 그 동해유전 테마 때문에 보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재밌는 기사 나오더라고요. 그 보통 보면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한 번씩 나오는데, 그 터널 같은 거 이런 굴착 작업할 때는 그 터널을 뚫기 위한 그리한 특수한 차량이 있어요. 그걸 이제 TBM이라고 하는데, 이 굴착용 어떤 이 기계를 원래는 뭐 우리나라 못 만들어요. 전량 다 어떤 외국에서 수입해 오고, 주로 일본에서 수입을 해와서 쓰고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게 보니까 동아지질이 그 작년, 그러니까 23년도, 그러니까 작년 2월경에 국토교통부에
건설기계 뭐 제작 조립자 인증서라는 것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 뭐야? 하면서 좀 호기심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TBM이라는 그 굴착 어떤 이 장비를 직접 만들겠다. 뭐 그런 거죠, 일종의. 그래서 제가 이게 가능해? 이거를 얘네들이 어떻게 만들어? 처음엔 황당하게 생각했어요. 뭐 수입해서 판매 요 정도는 몰라도 직접 TBM 어떤 그 기계를 만들어서 팔겠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몇 군데 못 만드는 엄청난 그 하이 클래스 그 어떤 장비거든요. 근데 얘가 그 보니까 그 일본에 있는 그 TBM 전문 그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랑 제휴를 했어. 그러니까 결국은 제휴지 따지고 보면 어떤 기술 이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술 이전을 받아서 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알았겠죠. 6월 13일 그 1호기 출고식을 하더라고요. 결국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떤 토목 관련된 이런 회사로 국한했는데 이제는 TBM을 자체 제작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어떤 어찌 보면 제조업이 하나 추가가 된 거죠. 그래 봤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근데 왜 뜬금없이 TBM을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아지지를 왜 그동안 이래 관심 있게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 얘는 한 번은 사고를 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회사 어떤 대주주가 사모펀드거든요. 원래는요, 이 회사 어떤 회장, 그러니까 이정우 회장, 친구 이름하고 같아서 제가 기억을 잘해요. 이정우 회장이 원래 있다가 이 회장의 지분을 사모펀드에서 인수를 해요. 사모펀드에서. 이 사모펀드 이름이 이제 크레센도 에쿼티 파트너스. 이름이 어려워요. 외국계에서 하는데 이 회사가 이제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도버홀딩스는 외우기 좋죠. 그러니까 이 도버홀딩스라는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이 도버홀딩스를 통해서 이 이정우 회장의 지분을 다 인수를 해요. 그러니까 2019년 그때 이제 1차 803억 정도를 들여서 그 이정우 회장의 지분을 18.6%를 인수를 해요. 그때 주당 18,000원에 인수를 해요. 18,000원에 인수를 하고 이후에 이정우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뭐 10이라든지 BW 이것을 또 인수를 해요. 200억에. 그래 보면 어떤 우리가 전환사채 잘 알죠? 그러니까 전환사채 그 인수 가격이 21,600원인가 그쯤 됐거든요. 근데 이후에 IMF가 터지면서 모든 주식들이 급락하고 했을 때 이걸 리픽싱을 해요. 리픽싱 최저가로 해서 주식으로 다 전환을 시켜요. 그때 가격이 한 15,700원인가 한 그쯤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이정우 회장 지분을 왕창 다 인수를 다 해버린 거죠. 인수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지분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 지분을. 거진 90% 가까이를 인수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얘네들이 그죠? 보통 이런 회사들이 보면 상장 폐지로 가요. 락앤락 이런 것처럼. 상장 폐지로 가든지 아니면 이 회사를 통째로 매각을 하든지 다른 쪽으로 보통 가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지분을 90% 정도 인수를 했다는 말은 얘를 주식을 계속 유지할 의지가 없고 자진 상폐 내지는 다른 쪽에 회사를 좀 키워가지고 팔아먹을 생각이다. 어차피 투자 파트너스 했으니까 계속 경영 의지는 없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지켜본 거죠. 근데 이후에 2019년도 인수하고 난 이후에 코로나가 터지고 계속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팔아먹을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시간만 계속 지체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얘네들이 어떤 자금이 이제 딸리는 거죠. 자금이 딸리다 보니까 이 도보홀딩스에서 갖고 있는 그 주식 지분의 일부를 산업은행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을 받아와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 대주주 구성 요소를 보면 1대 주주가 도보홀딩스 돼 있고 2대 주주가 산업은행으로 돼 있어요. 30몇 %. 그러니까 주식수로 그진 한 450만 주. 도보홀딩스가 지금 750만 주 정도 지고 있거든요. 원래는 다 지고 있는데 돈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 8월 16일 날 440억을 대출을 받아요. 산업은행한테. 주식 담보로. 근데 이것도 약간 특이한 게 얘네들은 외국계 투자 펀드거든요. 이 외국계 투자 펀드한테는 국내 은행이 대출을 안 하거든요. 근데 주식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냈다는 것도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내부 사정이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어쨌거나 얘네들이 23년도 8월 16일 날 440억 대출을 받았어요. 그것도 이제 3년 만기. 그러다 보면요. 그래 계산해 보면 3년 만기니까 올 이제 맥스로 잡아도 25년 8월 16일까지는 440억을 갚아야 돼요. 그리고 얘도 대출이니까 대출 이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매달 이자도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결국은 동아지지를 지분 90%를 인수를 해서 지금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돈만 집어넣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기간이 2025년 8월 달 되면 그지 6년 그 이자 비용 나갔을 거고 자기 원금에 대한 기계 비용 6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죠. 이 모든 걸 다 감안하면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가 최소 한 2만 원대는 팔아야 본전 수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그죠 동해 유전 테마나 이런 식으로 뭔가 동아지질이 각광받을 수 있는 이슈가 자꾸 나요. 부산을 따져보면 신항만 신공항 그죠? 가덕도 신공항 그쪽도 바다에서 지으니까 수혜주가 될 거. 부산 도심 그죠? 철도 경부선 철도 지하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동해 유전 이쪽도 있고 갖다 붙일 테마는 많다. 또 시장 유통 물량이 10%가 안 되거든요. 자사주까지 감안해버리면 겨우 한 9%인데. 그리고 대주주 입장에서는 지분이 다 묶이니까 못 팔아먹고 있죠. 산업은행 담보대출 맡긴 거 못 팔아먹죠. 그러면 시장에 유통되는 게 9%도 안 돼요. 9% 정도 되죠. 그럼 이 9% 마음 먹고 띄우려고 하면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죠? 맥스로 가봐야 25년 그러니까 8월 달까지 뭔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주가를 급등시키기 좋은 그런 구조는 없다는 거죠. 시기는. 그래 봤을 때는 물론 지금 주가도 그죠. 바닥 수준이니까 아쉬울 것도 없다. 얘네들은 19,000원, 2만 원에 샀는데 나는 훨씬 싸게 사는 거 부담될 거 없다. 그리고 급한 거는 얘네들이다. 그러니까 회사 매각을 하든 뭘 하든 결국은 얘네들이 주가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이유 핑계는 충분히 있다. 지금까지 그죠 6년 동안 총 들인 투자를 한 돈이 그진 한 1,900억, 2,000억 한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그죠 뭘 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 보면 뭔가 이제는 시간이 없다. 뭔가 어떤 얘네들이 어떤 작업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기다. 그리고 마침 주식시장도 이런 유형의 주식들이 급등을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아지질 이런 회사는 길면 내년 그죠? 내년 8월 달까지 어떻게 되나 한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버팅기면 충분히 이런 회사도 시세를 볼 수 있다. 어떤 이게 이제 저의 생각 관점입니다. 예, 이상 동아지질에 대한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